자, 이제 또 볼까요? 요번에는 이제 뭐로 할 거냐면, 뭐 일종의 산연기 반응은 맞아. 그런데 특이한 반응을 좀 할 거예요. 물 있죠, 물. 물 분자가 있는데,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 분자예요. 근데 이제 물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다니면서 막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 여기에 있는 수소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라붙어. 근데 어떤 식으로 달라붙냐면 H 플러스가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산소 원자가 있으면 산소 원자가 있죠. 수소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겠지. 왜 플러스 띄냐면 H 플러스가 달라붙었으니까 플러스를 띄어. 이거 이제 뭐라 그래? H3O 플러스라 그러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물 분자에서는 얘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의 물질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이게 OH 마이너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반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정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애는 자동적으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나눠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듯이 H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은 뭐로 쓰였냐면 산으로 쓰였고요. 왼쪽에 있는 물은 염기로 쓰였어요. 자,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산 또는 염기로 다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또 왼쪽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할 때는 H 플러스를 얘가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산으로 쓰였고 얘는 염기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반응이라 얘기하냐면 가역반응이라고 써있네요. 아셨어요? 가역반응. 근데 이 가역반응은요, 가역반응에서는 이제 이런 값들이 있어. 어떤 값이 있냐면 어디다 써줄까? 자, 뭐 쓸 데가 없네. 잠깐 빼서 쓸까? 자, 가역 반응에 이제 평형상수라는 값이 있거든. 그래서 이 평형상태는 뭐냐면, 평형상수는, 자, 물이 평형상태는 배웠죠? 그럼 평형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가 되고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알겠지?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농도 B를 의미하고 그 다음엔 평형 상태에서의 이 값을 가리켜서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 이제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지? 그러면 이 가역 반응에서 K라는 값은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물론 어떤 상태에서냐면 평형 상태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형 상태. 자, 평형 상태에서 A의 농도에 대한 B의 농도의 B를 가리켜서 우리 평형상수라 그래요. 자, 그럼 봐봐. 물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기체, 액체, 고체, 수용액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액체하고 고체는 평형 상수식에 2를 대입한다. 자,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시험에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뭐하고 뭐는 액체하고 고체는 2를 대입해.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할까? 나머지 상태가 두 가지 남죠? 기체와 수용액. 그럼 기체와 수용액은 2를 대입할 수 없다는 거지. 그 값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잘 볼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 평형상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 항상 모든 반응에서.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 생각하는 건 지금 요 단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갖다 대입한다 그랬죠? 그러면 반응물은 액체, 생성물이 수용액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반응물에 액체가 있으니까 액체는 무슨 값을 대입하라고? 액체는 1값을 대입하라고요. 얘는 1이에요, 1. 그럼 생성물은 뭐 남니? 얘하고 얘 두 가지가 남는데 얘들은 수용액 화학종이니까 뭐를 대입해야 돼? 농도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응물은 1이고요. 생성물은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곱만 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자, 다시 봐. 자, 이게 이제 무슨 반응이라 그랬어? 가역 반응이라 그랬지? 그럼 가역 반응이면 무슨 상수가 있대? 평형상수가 있대. 그럼 평형상수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반응물의 액체니까 뭘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는 거지. 자, 생성물은 뭐뭐 있니? H3O 플러스도 있고 OH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얘들을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줘. 그 값이 이거 아니니? 알겠지? 자, 그럼 지금 쓴 게 뭐에 해당해? 위의 반응에 무슨 상수다? 평형상수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를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해요. 알았지? 자, 이름이 뭐라고? 이온곱 상수래요. 물의 이온곱 상수. 자, 그러면 상수란 뜻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치?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 KW가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요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반응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값이야. 이거 변할 수 없어. 알았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물의 이온 곱상수는 이 값으로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근데 이제 어떨 때 일정하냐면 얘가 일정하다 그랬죠?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럼 다르게 얘기하자면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온도가 변하면 변하는 거지 뭘. 알겠지? 온도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가 일정하면 자 상수, 이제 일종의 평형상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름이 물의 이온곱 상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온화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때 이게 순수한 물이야. 그럼 순수한 물일 때는 이놈하고 이놈의 몰수가 몇 대 몇이니? 1대 1이지. 그잖아. 얘 물이 이렇게 그 자동 이온화 해가지고 H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를 내놓는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몰수비가 1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온화 했을 때 1대 1이에요. 자, 1대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한 물이라고 하자. 순수한 물. 뭐 이럴 때를 중성이라 그러거든. 중성. 자, 중성일 때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그 농도는 같겠네, 그럼. 1대 1이니까. 맞지? 그지? 그럼 여기 보면 같은 값을 곱해서 10한 14승이라는 얘기죠. 다시 봐. 같은 값을 곱해서 10한 14승이래. 그럼 각각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다. 그죠? 자, 거기 알죠? 우리 수학에서 배웠지? 그러면 제곱근을 씌우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중성용액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온도는 몇 도씨에서? 25도씨. 그럼 다른 온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25도씨예요. 알았지? 다른 온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야? 이 모든 현상은 순수한 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이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순수한 물에서 같지만 이제 수용액이 되면 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얘가 많아질 수도 있어. 맞지? 그럼 두 놈은 반비례니까 얘가 많아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네? 얘가 많아지면 얘가 줄어들겠네?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가 생기면 이제 어떨 땐 산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맹물이 있어. 순수한 물이 있는데 이 순수한 물은 가만히 냅두면 순수한 물이야. 그냥 중성이라고 한마디로. 자, 중성인데 이 중성을 갖다가 산성이나 염기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뭘까? 자, 맹물이야.
여기다 식초를 집어넣으면 산성이 돼. 자, 맹물인데 NaOH를 집어넣으면 또 염기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을 때 액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예, 봅시다. 자, 물과 같이 수용액은 서로 같은 용액을 중성이라 그러는데, 자, 액성의 변화가 생긴대. 다시 말하면 중성이 산성 또는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네요. 자, 산을 집어넣으면, 자, 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져요. 맞죠? 그지? 그런데 이 곱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죠? 일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H 플러스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OH-는 작아지는 거야. 왜? 두 놈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만 변한 것이 아니라 H 플러스의 농도가 변하면서 OH- 농도가 같이 변해요. 그런데 H 플러스 농도는 10의 7승보다 커지면 OH- 농도는 10의 7승보다 작아지는 거야. 자, 뭐를 넣었을 때? 산을 넣었을 때. 여기서 산이라 그러면 이런 거죠. 염산, 황산, 아세트산 이런 애들 있지? 뭐 아니면 뭐 레몬즙, 그지? 레몬즙, 뭐 귤, 뭐 이런 것들 다 시금한 애들을 가서 집어넣으면 수용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요번엔 염기를 집어넣어요. 자, 염기를 집어넣으면 요번엔 OH-의 농도가 10의 7승보단 커져요. 자, 그러더라도 수용액이잖아. 무조건 수용액에서는 H3O+의 농도하고요. OH-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OH-가 10의 7승보다 커지면 H 플러스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성이라 그러면 바로 기준이 뭐야? H 플러스의 농도의 기준이 10의 7승보다 컸을 때가 산성. 자, 그 다음 10의 7승보다 작았을 때는 염기성이 되는 거야. 자,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의 기준을 알겠어요? 결국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 산성이 되기도 하고 중성이 되기도 하고 염기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했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 했습니다. 알았지? 자, 뭐도 했냐면 산의 정의도 내렸었고, 그제? 염기의 정의 내렸었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pH를 할 텐데 산과 염기의 정의는 일단 우리가 먼저 했어요. 어디 있나? 예,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알려 드린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야지만 순서가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게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임의대로 좀 바꿨어요. 예, 그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 산과 염기, 산성과 염기성이 있는데 산성과 염기성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걸 갖다 이제 pH라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조금 이 단어는 많이 조금 어려워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 가세요.